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벌써부터 조금 이제 민주당 같은 준비를 하는 게 서울시장을 좀 탈환해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야당 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위를 만들겠다. 뭐 이런 상황인데 오 시장을 좀 집중 공략하는 민주당의 속내는 뭐가 있을까요? 이 지역은 우리가 반드시 탈환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속내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서울의 승패가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잖아요. 예. 서울에서 다른 데 이기더라도 서울에서 지면은 패배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서울은 좀 탈환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여러 면에서 우위에 있지만 서울은 상당히 좀 실질적으로 약한 것이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강구하던데 그게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김민석 총리가 최근에 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그 현장을 찾아가가지고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네.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김민석 총리가 실제로 서울시장에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저는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아, 그러세요?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에 안 나온다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그걸 보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종묘 세운상가 그쪽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세운상가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행보를 했는데, 네. 서울시장에 나가는 사람이라면 저는 행보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아.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식의 어떤 캠페인을 처음에 시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오히려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을 안 나가려고 하는구나. 저분은 당대표로 방향을 내년 8월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나가려고 생각을 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하여튼 그거는 뭐 보시죠, 뭐 그거는. 그러다 이게요. 보니까 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제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한 얘기인데, 내가 김민석 총리라면 서울시장 선거 나가기보단 당대표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동훈 대변인과 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네. 어떤 대할극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짧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시간 많죠. 뭐냐면은 아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겸손은 힘들다. 겸공파와 뉴스공장, 네. 겸공파와 제마파, 그다음에 제마파는 제명인의 마을파의 아, 네네. 이게 정말 할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마파에 김민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마파는 이재명 대통령 플러스 김민석 플러스 강훈식이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겸공파에는 김어준, 그다음에 정청래, 문재인 대통령. 유튜브 시작했죠. 이게 네. 이제 되는 건데 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되냐면 지금 서울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지방선거는 서울이야.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서울이에요. 서울. 근데 서울인데 그럼 오세훈이잖아요. 오세훈을 꺾어버리면 대선 후보까지도 대선 후보까지도 이제 한 명 꺾어버리는 거고, 네. 주저앉혀버리는 거죠, 오세훈. 예. 그다음에 보수 지역이라고 최근에 이제 성격 변화가 된 서울까지 먹어버리는 거죠. 부동산 이거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건 뭐냐면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공포와 화력. 공포는 뭐냐? 한강버스 위험하던데, 종묘 안 보이던데 앞이. 그다음에 또 뭐냐? 삼풍백화점 그거 위험한데. 여기다가 제가 볼 땐 그 다음번에 뭐 나올 것 같아요? 타이타닉 나옵니다. 타이타닉 봐라. 타이타닉 생각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화력까지 되는 건 뭐냐면 허민 국가유산청장, 그다음에 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예.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네. 여기에다 김민석 국무총리, 그다음에 민주당의 멘토 이해찬 전 총리까지 등장한 화력을 퍼붓는 거예요. 오히려 오세훈에다가 오세훈 날리자 이거 됐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람은 정청래 대표입니다. 네. 한준호 의원은 안 나갈걸요. 서울시장 안 나가고 당대표로 내년에 나갈걸요. 당대표로 나와서 네. 친명 체제를 강화할 거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살짝 당헌 당규를 바꾸면서 당원 최고, 당원 짱 이러면서 이제 친청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보세요. 정청래 대표는 생각이 어떨까요?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 하셔야죠. 오히려 정청래 대표는 김민석 총리를 그 시장 후보로 내고 싶을 것이다. 밀어야 돼요. 그래야 예. 이제 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게 일타삼석이거든.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에서는 민석이 형 서울시장 나가 주셔야죠. 지금 어려운데 당이. 그러면
나가서 만약에 서울시장이 안 되면 그거 참 기대를 했는데 김민석 후보가 역량이 안 되네 이러면서 자기 구도를 더 강화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 어쨌든 선거진 대표면은 정청래 대표도 타격이 있는 거 아닌가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 됐다. 뭐가 더 됐다. 있구나. 됐다 예. 그러면은 서울시에 갇혀버리잖아요. 아. 당은 내 거. 당은 오롯이 내 거. 그러면서 오히려 이때는 보십시오. 제가 지원을 하니까 김민석 총리도 서울시장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당원들은 저를 따르세요. 이러면서 더 강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른바 경공파와 제마파의 활극이 지금 전개되고 시작이 있다. 되었다. 됐다. 네. 배 소장님 말씀하는 것만 봐도 지금 그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에 나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젊어서 30대 때 서울시장 나갔다가 된통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18년 동안 아예 정계를 떠났던 야인 생활을 야인 하시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총리를 하고 나가지고 총리를 거쳐서 내년 8월에 당대표가 되는 것이 자기가 그리는 대권까지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훨씬 좋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그 별명이 김초코라 그래요, 초코. 초코요? 네, 왜 네. 초코냐면은 그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오타를 친 게 최고위원 어쩌고 그러면서 치다가 김초코 이래가 쓴 게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예. 개딸들 사이에서 친명 개딸들 사이에서 김민석 총리 위상이 어떤가 네. 그렇게 그만큼 애정을 갖고 보는 후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을 나가가지고 그걸 소진하기보다는 내년 8월 전당대회에 나가가지고 당권을 먹음으로 해가지고 당권을 먹는 것이 자기가 봐서 이후에 대권을 봐서 훨씬 좋은 시나리오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서울시장 제가 봐서는 안 나간다고 봐요. 한준호 최고위원도 이 얘기도 했어요. 서울시장 후보는 외부에서 영입해야 된다는 의원들이 꽤 많다. 이런 얘기를 좀 시작을 한 거 보니까 아무래도 총리는 당대표로도 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권리당원의 표심을 반영하겠다. 이걸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대의원과 이제 일반 권리당원의 어떤 표 비중을 1대1로 하는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당 내부 지도부 사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한 구도로 간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방문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우리가 피라미드야 뭐야 이러면서 완전히 그냥 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걸 처리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오해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의심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건 당원 투표가 아니라 이건 여론 수렴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권리당원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동일하게 한 표씩을 행사하게 되는 건데 이 의견을 묻는 과정조차도 원래는 이제 권리당원에 포함이 되려면은 일정 기간 당비를 꾸준히 납부한 사람들이 권리당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전 당원 의견 수렴이라고 하면서 한 달만 내도 모두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그렇죠. 지금 만든 상황이죠. 그러면 이거부터가 영향을 받아. 역시 예리하네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 중요한 이 의견은 적어도 좀 오랫동안 당비를 내왔던 일정 조직을 갖춘 사람들이 해당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10월 달에 당비를 낸 사람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내면 10월 달엔 누가 지금 당대표인 겁니까? 정청래 당대표거든요. 그럼 그만큼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10월 달에 당비 낸 사람들이 의사결정에도 이렇게 비중 있게 참여를 하지만 이들이 10월, 11월, 12월, 1, 2, 3월 경선은 내년에 4월 그럼 6개월 이상 됐어. 네. 이 사람들은 4월 달에 경선할 때 투표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 권리당원들에게 권한이 높아지는 걸 어떻게 생각? 당연히 좋아하겠죠. 내 권한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4월 달에는 경선 투표하고 또 8월 달에는 뭘 투표하겠습니까? 전당대회. 그러니까 이거 정청래 대표에게 잔뜩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근데 이게 가장 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이잖아요. 엄청난 환대를 받고 지금 국빈 방문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또 이런 거를 추진을 해서 논란을 만들었어요. 이건 좀 어떨까요? 순방 중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그건 없지만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은 나쁘겠죠. 예. 그리고 앞으로 더 기분 나빠질 일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이재명 네. 대통령 지지자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렇게 자기 팬덤 키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당을 장악을 해가지고 예. 나가서 내년 8월에 전당대회에서 정식 대표가 되겠다는 그런 단계를 착착 밟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팬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또는 분통 터지면서 보고 있고 그게 사실은 커뮤니티에도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